여러분, 단타는 타이밍입니다. 를 알면 타이밍 잡기가 훨씬 쉬워져요.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강력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꼭 이건 켜놓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지금 사도 될까? 어라, 좀 떨어졌네. 지금이 바닥인가? 아니면 지금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코인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고민입니다. 진짜 시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시장이 갑자기 튀거나 어이없게 폭락할 땐 더 정신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간질거리죠.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온갖 유혹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RSI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진짜 RSI에 대해서 완전 정복해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확 줄여볼게요. 결국 이랬든 저랬든 간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수익을 보는 것이 바로 투자 시장입니다. RSI는 단순한 선 하나지만 이걸 이해하면 타이밍을 잡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10에서 20% 급등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5%를 찍을 때 누군가는 정확하게 들어가고 또 정확하게 빠져나갑니다. RSI는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줍니다. RSI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죠. 과연 RSI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하시죠.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물을 썰지, 감자를 깎을지 알 수 있겠죠?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우리말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립니다. 1978년 웰스 와일더라는 분석가가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널리 활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해서 지금 이 자산이 과열 상태인지 침체 상태인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SI 값은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요.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해석합니다. 이 기준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같은 중소형 코인과 선물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I가 80이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급등한 상태라는 거죠. 곧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RSI가 20이라면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숫자 뒤에 있는 심리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공포 혹은 탐욕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죠. 이 RSI는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왜 RSI가 중요할까요? RSI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곧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RSI가 70을 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여기서 사도 되나? 그리고 RSI가 80을 넘어서면 이건 이제 꺾일 타이밍 아닐까? 하는 불안이 확산됩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 가격이면 싸게 잡는 거지. 같은 기대가 생기죠. 이런 시점에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래들 내 집 들어갔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 온다더라. 실제로 RSI는 그런 투자자들의 반응을 숫자로 표현해줍니다. 즉, RSI는 가격 움직임 그 자체보다 그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반응을 수치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RSI는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3. RSI 다이버전스.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RSI를 활용해보죠. RSI를 볼 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버전스, 괴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RSI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그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이럴 땐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중인데 RSI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약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반등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다이버전스는 특히 중기적인 추세 전환에서 굉장히 유용한 힌트를 줍니다.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걸 MACD 크로스나 볼륨 수렴과 함께 보면서 포지션을 슬슬 정리하거나 반대로 초기 매집에 들어갑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겼을 당시 RSI는 이미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죠.
많은 분석가들이 그 시점에서 고점을 경고했고 실제로 이후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RSI 다이버전스는 단순히 수치가 아닌 흐름의 반전을 포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4. RSI 활용 전략, 진입 타이밍 잡는 법. 이제 실전 전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RSI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RSI가 30m로 떨어졌다가 다시 30선을 돌파할 때 매수, RSI가 70을 넘었다가 다시 70 아래로 내려올 때 매도. 이게 바로 과매도, 과매수 돌파 전략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신호 하나만 믿고 진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정교하게 갈 겁니다. 그래야 승률을 제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캔들 패턴상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반응하는지 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RSI가 28에서 31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럼 그건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는 RSI가 73에서 69로 꺾이는데 공이 음봉 전환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이럴 땐 고점 신호일 수 있죠. 그리고 단타보다는 스윙 투자자라면 RSI가 40에서 60 사이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을 때 조정 흐름으로 판단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RSI 플러스 이동평균선 조합 전략. 어떤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단독으로 활용하면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섞는다면 시너지가 증가하고 정확성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보다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더 강력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동평균선과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RSI가 30 아래에서 반등 시작 동시에 22MA나 62MA 위로 캔들이 안착, 거래량도 늘어났다면요. 이럴 경우엔 단순 RSI 신호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매수 시점이 됩니다.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럴 때 흔히 RSI 플러스 EMA 콤보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구간은 리스크는 낮고 보상은 높은 영역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처럼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보조지표 간의 교차 확인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6. 단타와 스윙 투자자, RSI 보는 법은 다릅니다. RSI 기본 설정은 14입니다. 하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세요. 빠른 변화를 보기 위해 5일, 7일 등으로 짧게 설정하시면 변화를 민첩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신호는 빨라지지만 속임수 시그널도 많아지죠. 반면 스윙 투자자라면 21일, 28일 등으로 길게 설정해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봅니다. 대신 진입 타이밍은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RSI가 50선을 중심으로 상방인지 하방인지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RSI가 52에 안착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는 강한 추세로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50 밑에 계속 머무른다면 하락 추세가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최저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실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RSI가 80이라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세장에선 RSI 85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약세장에선 RSI 25에서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RSI는 절대적인 신호가 아니라 상대적인 경고등입니다. 진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실려 있는가? 가격이 지지선이나 저항선 근처인가? 다른 지표들도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면 RSI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RSI 수치만 보지 말고 그 수치가 만들어진 맥락을 해석해야 합니다. 뉴스가 터졌을 때인가? 고래 지갑에 움직임이 있었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줄었나? 이런 정보도 같이 보면 RSI가 주는 신호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8. RSI의 숨겨진 해석법. 트레이더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많은 초보자들이 RSI를 숫자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해석법 중 하나가 바로 RSI의 흐름 변화 속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걸 RSI 모멘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단순히 수치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그 값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RSI가 40에서 65까지 3일 만에 급상승했다면 같은 65라도 10일에 걸쳐 천천히 올라온 경우보다 매우 강한 매수세가 개입됐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RSI가 75를 찍었지만 이후 하루 만에 55 밑으로 급락했다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손절이 대량으로 나가고 있다는 급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뷰 같은 차트 툴에서 RSI에 이평선을 더 씌우는 세팅을 활용하는 트레이더도 많습니다. RSI에 7일 혹은 14일 단순 이동평균을 더하면 이동평균 위에 있을 땐 강세, 아래로 내려오면 약세 신호로 추가 해석이 가능하죠. 이처럼 RSI는 단순한 선으로 봐도 효과가 강력하지만요. 어떤 속도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가를 함께 분석한다면 실전에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RSI는 시장 심리를 수치로 표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반전을 잡는 데 유용하고 다이버전스를 통해 흐름의 전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사용은 위험합니다. 이동평균선, 거래량, 캔들 패턴 등 다른 지표와 함께 보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RSI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숫자에 담긴 심리를 읽는 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